동학농민운동 단원인데 동학농민운동은 합성어입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일으킨 저항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죠. 먼저 농민들이 왜 저항을 했냐면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냐면 쌀 가격이 폭등했어요. 개항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쪽쪽쪽 빨아가기 때문에 사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서 불만이 많고 또 개화 정책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간들이 막 삥 뜯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농민운동. 그 다음에 동학의 힘이 세집니다. 동학이 힘이 세진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원래 우리가 일대교주 배웠을 거예요. 일대교주가 만든 사람이 최재우였었죠. 최재우가 왕이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엉뚱한 데로 이끈다. 다른 말로 혹세무민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대 교주가 들어서는데 최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 동학이 힘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 이유가 조직을 정비를 해요. 포접제, 전국을 포랑 접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것을 포접제라고 하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면서 경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용담유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용담유사, 그 다음에 동경대전 이런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책과 찬송가 같은 교리집과 그 다음에 가사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계를 갖췄고 그래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이 확대가 되는데 삼남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래 팬티 지역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여기가 곡식이 많기 때문에 대대로 수탈을 많이 당했었거든. 괴롭기 때문에 동학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대 교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2대 교주인 최시영이에요. 이 사람 때 포접제 전국을 포랑 접으로 나누는 행정망을 만들었고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경전을 만들면서 체계화되어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이 막 퍼지게 됩니다. 동학의 교도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힘을 얻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들이 벌인 운동을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교조,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 있죠. 1대 교주. 1대 교주였던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운동을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고 동학을 믿게 해달라라는 전기였었죠. 그래서 공주, 삼례, 궁궐 앞에서 상수를 올리면서 나름대로 초기에는 종교적인 주장을 했어요. 동학 믿게 해달라. 억울하게 죽은 우리 교주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보온 집회 때부터 이런 거 주장합니다. 탐관오리, 쓰레기들 숙청해라. 일본과 같은 외세를 배척해라.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학이 교조 신화운동 힘이 세지면서 교조 신화운동을 했고 초기에 종교적인 발언하던 것이 보온 집회 때부터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동학이 정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운동으로 바뀐 교조신원운동. 의를 들어 외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외랑 서양 애들을 배척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언제? 교조신원운동 보온 때부터. 그래서 동학이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동학을 믿는 불만 많은 농민들이 일으킨 정부 입장에선 반란이고 농민들 입장에선 저항이 되겠죠. 이것을 동학농민운동이라 부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순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보통 4단계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고부 밀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주 화약기, 그 다음에 네 번째 2차 분기.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서 꼭 들어가야 할 단어들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순서 흐름을 잘 파악해 보세요. 고부 농민분기는 고부가 동네 이름이에요. 고부 사또였던 조병갑이가 깝칩니다. 백성들을 수탈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요게 이제 만석보라는 거예요. 만석보. 보라는 것은 저수지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필요하죠. 이미 저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석보를 사람들을 시켜서 만들게 하고 이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펐으면은 세금을 걷었어요. 이것을 만석보 사건이라 그러는데 조병갑이가 이렇게 만석보를 만들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나쁜 짓을 자행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따졌더니 사람들을 멍석말이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전봉준, 동학의 지도자였었던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리고 고부 관할을 점령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황스러우니까 조병갑을 갈아엎고 안핵사라고 하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한 관리를 파견을 했고 농민들은 자진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부밀란 혹은 고부농민분기라고 합니다. 고부에서 조병갑의 깝침에 전봉준이 들고 일어난 사건, 여기서 사발통문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동학의 지도자이고 딱 보면 눈이 레이저를 쏘고 있죠. 몸이 다부져서 별명이 뭔지 아나요? 이 전봉준의 별명이 녹두장군이에요. 녹두라는 것은 콩이에요. 녹색 콩인데 조그매가지고 단단해. 그래서 이 전봉준 딱 봐도 몸이 다부지죠. 힘을 빡 주면은 가슴에서 녹두가 도로록 떨어질 정도로 힘이 다부지고 강렬했던 전봉준 장군입니다. 농민들의 장군. 그리고 이것을 사발통문이라고 불러요. 지금으로 치면은 SNS예요. 그래서 사발통문에 여기 쓰고자 했던 말, 전달하고자 했던 말을 쓰고 여기 주도자들 이름을 쭉 씁니다. 쭉 돌린 이유는 여기서 대빵 주모자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죠. 그래서 사발 모양이라 해서 사발통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고부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1차 단계 끝났어요. 자진 해산돼서 나름대로 잘 끝났는지 알았더니 이 안핵사란 놈이 나중에 동학 애들을 탄압을 하네. 모든 죄를 동학교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탄압을 합니다. 말을 바꾼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전봉준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들고 일어났다가 백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통 산이 하얗게 해서 백산. 여기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런 뜻이에요.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해서 백정을 구한다. 보국안민,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미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라는 표현이 제폭구민, 폭압정치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여기 있죠. 4대 강령.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충효를 다해라. 오랑캐 몰아내라. 군대를 몰아서 나쁜 새끼들 몰아내자. 그래서 4대 강령과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외쳤던 곳이 백산이고 그 유명한 전투 황황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역사에서 관은 국가란 뜻이에요. 국가의 군대를 황황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격파를 하고 전주성을 차지합니다. 이 전주성이 되게 중요한데 전주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전라도를 차지한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우리가 전라도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 쓰는 거예요. 전라도, 전주, 나주. 이 전라도의 큰 도시가 전주, 나주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청도, 충주, 청주, 경상도, 경주, 상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도를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큰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그 중에서 전라도 할 때 나 아니죠? 전이죠. 전주. 전라도의 제일 큰 도시 전주를 농민군들이 차지합니다. 그렇단 말은 이 전라도 지역, 요 지역이 전라도거든요. 전라도 지역을 농민들이 차지했다라는 거고 이건 누구를 긴장시키는 거냐면 왕이었던 고종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전라도가 농민들 손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주화약. 그래서 농민군들이 전주성, 전라도를 차지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정부, 왕이죠. 왕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학 농민군을 몰아달라고 앞서 우리가 이모곤란이나 갑신정변처럼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도와주러 와요. 근데 우리 앞서서 뭐 배웠나요? 텐진조약 기억납니까? 갑신정변 결과 맺어진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상대국이 한반도에 파병이 되면 상대 나라에 알려주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텐진조약에 근거해서 일본에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일본도 들어와요. 한반도에 있는 일본 애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도 같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청과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왕이 청나라는 불렀지만 일본이 들어오게 되잖아. 그래서 왕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부랴부랴 농민군과 정부군이 화해를 합니다. 그것을 화약이라 불러요. 이것을 전주 화약. 그래서 왕이 전봉준 불러서 얘기하죠. 야 봉준아 왜 깝치는데? 그래?
알았어. 니들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들어줄게. 니들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단은 청과 일본을 보내는 게 우선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군과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랴부랴 전주에서 농민군과 정부가 화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주화해가 불러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농민군들은 집강소라는 걸 만듭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개혁안을 만들어서 집강소를 통해서 패정개혁안이라는 개혁안을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기구죠.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교정청. 그래서 전주 화약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은 농민군들은 집강소를 만들고 패정개혁안을 실천을 했고 정부도 교정청을 통해서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당시 때 뭘 원했는지 나와 있죠. 패정개혁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민군들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보면은 노비문서를 소각한대, 천민의 차별을 개선한대,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뭘 시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분제도를 없애자. 그래서 신분제 없앨 걸 주장합니다. 갑신정부 때도 있었죠. 자, 그리고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 재혼을 허용한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 그랬어. 개가 재혼을 어렵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는지 이때 그게 들어갈 정도로 개가를 허용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잡스러운 세금 거두지 말라. 그리고 10조 외놈들과 통하는 새끼들은 엄중하게 징벌하자. 여기서 우리 읽을 수 있는 거 일본의 적대적이죠. 이런 것을 반외세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세에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오네요. 여기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하자. 요게 제일 중요하네요. 농민들이 제일 원했던 게 요거예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달라.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토지개혁이다. 땅이 누구한테 있냐면 지주들, 땅 주인, 몇몇의 지주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정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민들인데, 그래서 농민들의 바람이 요거야.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줘서 경작하게 하자. 그래서 토지개혁이 요때 들어갑니다. 앞선 갑신정부 때 이거 없었죠. 김옥균 이런 거 주장 안 했었잖아. 그래서 서민들한테 좀 인기가 없었던 게 갑신정변이었다면 동학 농민군들은 대놓고 토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외놈들하고 통한 놈들은 엄징하자. 그리고 신분차별을 없애달라. 재혼 허락해달라. 세금 마음대로 걷지 말라. 이런 것들을 패정개혁안으로 해서 농민군들이 집강소에서 실천을 하고 있었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교정청에서 정부도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 놈들이 깝칩니다. 정부가 얘기했겠죠. 야, 청나라 일본 우리 이제 전주 화약해서 화해했으니까 너네 필요 없을 것 같아. 꺼져주세요. 철수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꺼지세요라고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일본이 왕이 사는 경복궁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신승무구를 가지고 왕이 있는 경복궁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쥐들이 강압적으로 우리의 내각을 구성해요. 김홍집이라고 하는 친일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신하들 모아놓고 개혁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야, 조선 너네 봤더니 우리 일본 입장에서 봤더니 너네 너무 무식하고 너무 찌질하고 너무 미개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충고인데 너네 개혁해야 되겠어. 찍소리하지 말고 개혁해. 그래서 조선에 쥐들이 개혁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요에 있어 시작되는 개혁이 갑오개혁이에요. 그랬더니 청나라가 야, 일본 조선 정부가 우리 청나라하고 니네 일본 돌아가라 그러는데 너는 왜 깝쳐?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아가리 닥치세요 하고 청나라를 기습공격합니다. 그래서 터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싸리 전쟁 준비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청과 일본이 동아 농민운동구 때 텐진 조약에 의해서 들어왔고 철수 요청을 했지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강요했었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새끼들이요. 기습공격을 해요. 그것도. 그래서 경복궁을 침범하고 일본이 청을 기습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군 입장에서 봐봐. 이제 2차 분기예요. 아까 전주 화약해서 정부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려고 했었죠. 나름대로 원하는 개혁도 하려고 했었고. 근데 보는 것처럼 일본 새끼들이 깝치잖아.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왕을 위협하고 원하지도 않은 개혁을 강요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을 벌였단 말이야. 일본 새끼들이 해도 너무한단 말이야.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논산에 모입니다.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집결을 하는데 아까 포접제 배웠죠. 포접제. 전국을 포랑 접으로 나누는 거였는데 남쪽에 있는 접과 북쪽에 있는 접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 전라도를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남접이다. 남쪽이 접이다. 여기 위에 충청도를 이렇게 불렀어요. 북접이다. 아까 1차 분기를 일으켰었던 전봉준 있죠. 전봉준을 비롯한 아까 여기 뭐 황황전투 이런 것들 어디 갔어? 여기 황황전투 이게 다 전라도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전라도 지역은 이제 남접인데 1차는 남접에서만 일어났어요. 북접은 참여하지 않았어. 근데 2차 봉기 때는 일본 애들 깝치니까 일본 새끼들 나쁜 짓 하거든. 그래서 북접도 안 되겠다. 1차는 정부에 저항하는 거였기 때문에 북접은 하지 않았지만 2차는 일본에 저항하는 거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북접도 같이 손잡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디서 만났냐면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논산에 우리 군사훈련소 있죠? 육군훈련소? 아마 우연이 아닐 것 같아. 남접과 북접이 만나서 거기서 군사적인 모의를 했기 때문에 논산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왕의 군대랑 일본 군이 손잡고 동학군을 진압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농민군들이 패하게 되죠. 그리고 동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가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봉준이 가마에 실려서 재판장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봉준을 재판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공초라고 불러요. 우리 머릿속에 공초는 담배꽁초 요거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공초는 재판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의 공초 잘 나옵니다. 물어보죠. 신문자가. 야 3월 고부에서 왜 깝쳤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조병갑이가 깝쳐서. 그래서 고부밀란이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또 물어봅니다. 흩어져 돌아간 뒤에 다시 군대를 일으킨 건 왜 그런 거야? 한마디로 이거는 1차 분기 왜 일으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전봉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교도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야 전주 화약 이후에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뭐야? 이건 눈치챘죠. 2차 분기는 왜 일으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전봉준이 하는 말이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공격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려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1차는 정부에 저항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1차는 정부에 저항한 거고 2차는 일본에 저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동학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봉건 반외세. 반은 저항했다라는 거야. 봉건이란 말은 옛날에 나쁜 것들. 그래서 1차 봉기는 정부의 나쁜 것들에 저항한 거죠. 그래서 반봉건적인 요소는 1차 봉기가 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1차 봉기에 반봉건이라는 말 썼죠. 그리고 반외세 눈치챘죠. 2차 분기가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하죠. 여기서 외세는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반외세라고 딱 써놨죠. 그래서 동학의 성격은 한마디로 뭐냐 물어보면은 반봉건 반외세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동학이 주장했었던 패전개혁안 있죠. 여기 일부 내용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동학의 자녀 세력이 나중에 의병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동학은 갑오개혁과 의병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계. 근데 동학은 단순히 이제 정부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저항을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1차 분기 때 서울로 올라가서 성공을 했어. 근데 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왕 주변에 있는 나쁜 새끼들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었거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임금이 모욕을 당하는데 신하가 목숨을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금은 끔찍히 여기고 있어. 그래서 왕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대 국가. 우리 갑신정변 때는 뭘 주장했었어요? 입헌 군주제 주장했었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인정을 받는 이유가 이거를 최초로 주장했기 때문인데 동학은 뭐 2번이나 3번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을 인정을 했었어요. 왕을 모시고 왕 주변에 나쁜 새끼들만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어.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1차 분기입니다. 이것은 1차, 이것은 2차고 1차 순서 고부 밀란이 일어났죠. 근데 안핵사 이용태가 깝치니까 1차 분기 다시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황전투, 황토현, 황룡천, 그 다음에 전라도의 큰 성 전주성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1차는 전라도 위주로 벌어졌고 남접이라고 그랬었죠. 남접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어때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죠. 우리가 요청해서. 근데 텐진조약에서 일본도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일본도 들어오네 해가지고 뭐 했어요? 전주 화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일본 애들이 꺼지라 그랬더니 경복궁을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남접 북접이 논산에서 모이죠. 그리고 남접 북접과 일본군과 관공과 함께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우금지전투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는 남접과 북접이 함께 모였죠. 그래서 1차는 남접만, 2차는 남접, 북접, 그리고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 성격이 강했었다. 자, 윗부분 볼게요. 동학 농민운동 합성하라고 그랬었죠. 농민이 불만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동학이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최재호가 억울하게 죽었고 2대 최시영 때 교세가 확장됐었죠. 포접제, 경전정리. 그래서 힘이 세지면서 교조신원운동 벌였었죠. 처음에는 종교적인 발언하다가 보훈집회 때부터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 되었었죠. 그래서 전개는 순서 꼭 알아들어 그랬었죠. 고부밀란, 1차 분기, 전주화약기, 2차 분기 이렇게 공부하면 편합니다. 1차 고부밀란에서 들어갈 단어 조병갑의 깝침. 이용태가 와서 조사하는데 농민들한테 뒤집어 씌워져. 열받아서 백산에 모이죠. 그래서 전봉준을 비롯한 장군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뭔가 발표를 하고 그 유명한 황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황토현. 그리고 전라도 제일 큰 성 전주성을 장악을 합니다. 당황스러운 왕이 청나라 끌어들였지만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되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를 합니다. 농민군과 정부군이. 그래서 농민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그들이 원하는 개혁안을 실시를 하고 있었고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침범하고 개혁을 강요했었죠. 그 개혁이 다음 시간에 볼 갑오개혁이고 그리고 일본이 청을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화가 난 농민들이 논산에서 남접 북접이 모이죠.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데 일본군의 기관총에 의해서 우금치 전투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나죠. 하지만 의의는 무지 컸죠. 반봉건, 반외세인데 봉건적인 부분은 갑오개에 영향을 끼쳤고 반외세적인 부분은 항일의병으로 계승이 되었다는 거.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입헌 군주제나 공화정 같은 거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 흐름 한번 쭉 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봤던 부분이죠. 자, 여기 좀 지우고 이렇게. 자, 봅시다. 삭제. 자, 흥선대원군 집권했었을 때 BJ, BOS 척합이 통상수교 거부정책 배웠죠. 그러다가 고종이 나이가 차면서 직접 정치했고 그리고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 체결되었고 뒤를 이어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가 열리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죠. 통리 기무화문과 12사 별기군 설치 그리고 각지에 영선사 조사시찰단 보빙사 외국에 사절단을 보냈었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반대했었던 움직임 위정 척사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개화 정책과 위정 척사가 빵 충돌한 것이 이모군란 군인들의 반란이긴 하지만 농민들도 같이 저항했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 누가 진압했다? 청이 진압을 했죠. 청이 간섭을 하죠. 그래서 청의 간섭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온건개화파가 있고 급진개화파가 있는데 급진개화파는 청의 간섭을 싫어했었죠. 그래서 온건개화파를 치게 되죠. 이것이 갑신정변. 몇 일차나? 3일차나.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축전이 펼쳐지죠. 러시아 내려오고 청, 일. 그
그다음에 영국까지 거문도를 차지하죠. 이럴 때 우리나라는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사건 없다가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됐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청을 불렀지만 텐진 지역에서 일본도 들어오고 둘이 전쟁하죠. 청일전쟁. 그리고 일본은 경복궁을 침입해서 개혁을 강요했으니 갑오개혁이 추진이 되고 이것은 다음 시간 때 보게 될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지우고. 자,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보온집회였었죠. 교조신원운동이 보온집회 때부터 정치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 1차 봉기 이후에 자치조직, 집강소였었죠.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은 집강소를 통해서 폐정개혁안을 실시했고 정부는 교정청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일본이 들어와서 이거 없애고 지들이 갑오개혁을 추진하죠. 자, OX. 공주 우금치에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 연합을 농민군이 승리했다? 아니죠. 패했죠.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 일부가 갑오개혁에 반영되었죠. 맞습니다. 자, 순서네요. 순서. 자, 보니까 여기 황황전투 나오네요. 황황전투. 요거 1차네, 1차. 1차 봉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정부에 초유하고 경복궁을 점령했다. 1차 봉기 다음 전주 하약기죠. 그 다음에 2차 봉기고 그 다음에 고부 밀란기인데 경복궁을 점령한 것은 전주 하약 이후에 요때 모습이죠. 요거 여기가 니은이고 1차 봉기가 기억이고 자 백산에 모여서 경문과 4대 강령을 발표한 거는 1차 봉기 처음이죠. 그래서 백산에 모여서 요거 발표하고 황황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 화약을 맺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이 되겠죠.